수필과 음악과 송아지 울음소리를 좋아하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좋아하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그리워한다. 푸른 하늘이 있어 행복하고 집 밖에 피어있는 노란 꽃 한 송이를 보면 꽃에 맞는 노래를 부르고 싶고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집 앞에 꿀이 들어있는 사루비아나 아카시아 꽃이 되고 싶고 마당 한켠에 소리 없이 피어있던 채송화가 되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라일락이 되고 싶다. 웃음이 행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아침마다 웃는데 그런데 행복해지지 않는다. 눈물이 나온다. 웃음 뒤에는 늘 눈물이 나온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다. 여전히 모래밭에다 조가비만 죽고 있을 뿐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바닷속을 그리며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시면에 묻으며 시인의 꿈을 꾼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나의 노래라는 졸시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이요, 그 꿈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꿈이란 게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나이가 되니 아무도 제게 꿈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의 손님과 함께요. 좋은 시 감상하시면서 여유로운 주말 보내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작년을 살듯하나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취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다는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보경이에요. 지금 현재 그 뉴욕 라이프의 다코마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그 시니어 파트너라는 승진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왔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렇게 지점장으로 승진한 지 딱 6개월 늦는 이 시점에 박희옥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페드로에 한 1991년도부터 살았고요. 딸만 셋이 있고 미국에는 정말 오래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워싱턴주에만 살고 있고 한인 사회 너무 좋아해요. 승진하실 때마다 방송에 오시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또 오실 때는 이제 어떤 승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뉴욕 라이프의 지점이 11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지점을 맡은 지점장이기 때문에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승진을 한다면 뭐 뉴욕이나 홈오피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안 될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워싱턴주에 인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오피스를 더 키우는 그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도 10년, 15년 계속 이 자리를 지탱할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 그것만으로도 승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은퇴 후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은퇴가 보장돼 있는 사회도 이제 더 이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하네요. 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박보경님 모셨는데요. 자, 요즘 이러저러 많이 바쁘시지요? 네. 4월 말에 1년에 한 번 있는 저희 뉴욕 라이프에 그 파트너 미팅이라고 가족이랑 함께 가는 여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샌디에고에 있었는데 이번은 주제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듣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4월 말에 일주일 갔다 왔는데 또 지난주에 또 홈오피스에서 15명 지점장들만 모이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 코칭에 대해서. 그래서 지점장이라는 것이 출장은 있는 대로 시키고 일은 따로 하라는 건가 보다. 언제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출장이 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게 비즈니스 출입이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높은 빌딩에서 코너 오피스에서 내가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있었었고 또 회사에서 어딘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다 멋있는 대로 출장도 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꿔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보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박보경님 모셨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 박보경님이 애송하시던 그런 글들을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제일 처음 어느 글 준비해 주셨어요? 네, 가정이라는 시를 가져왔어요. 가정. 네, 가정.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박, 목, 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판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 3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동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잘 들었습니다. 왠지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들으니까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박보경님은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이번에 그 출장 가면서 제가 늦둥이가 있어요. 지금 7살 먹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는 거를 보면서 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의 어렸을 때 저와 아빠, 저는 아직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3살 때 아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는 단어를 제가 쓸 거예요.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애를 보면서 그 아빠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봤어요. 우리 엄마의 사랑이라든가 뭐 어머니 칭송하는 것들은 제가 많이 접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리고 그게 흔한 것 같지도 않고 결여되지는 않았나 싶은데 다행히 우리 딸아이와 저희 남편의 관계 속에서 저의 아빠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시를 접하니까 그 시점으로 제가 돌아가게 돼서 혹시 애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정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이 시가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요, 아버지한테 아빠란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물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자랐던 시대는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소했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생각을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도 많은데요. 미국에 딱 와서 제가 딸을 낳는데 우리 딸이 우리 남편한테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의 아빠도 제가 8남매의 막내거든요. 저도 그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저희 언니들과 오빠들이 그리는 우리 아빠의 모습은 제가 그리는 거하고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같은 아빠였나? 우리가 혹시 아빠가 다르지는 않나 할 정도로 언니가 생각하는 엄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는데 왜 같은 아빠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이제 막내가 나오게 되면은요, 막내한테는 한없이 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미안해요. 이게 너무나 눈에 두드러지게 차별 대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미안해하지 전혀 않으시고. 네, 그게 바로 막내의 몫인데요. 대신에 막내는 그쵸. 부모의 그늘이 짧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그게 더 안타꾸셨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저를 이제 늦둥이로 막내를 두셨는데요. 항상 부모 그늘이 짧은 막내라서 굉장히 많이 안쓰러워하셨어요. 박보경 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정말 이 아버지가 막내를 눈앞에 두고 떠나셨을 때 어떠셨을까 다시 한번 미어지네요. 그래요. 가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왜 아버지 신발은 19문 반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 이 신발로 또 아버지를 표현했을까? 그 박보경님은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내 신발은 237cm 이렇게 하는 것보다 19문 반 이렇게 했던, 이게 정말 따뜻하고 더 정감스러워요. 그냥 그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요. 그때는 저희 아빠도 그렇게 신발 사이즈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신발은 가는 데가 많잖아요. 9켤레 그 신발들은 어린이들이니까 귀염들이 학교 운동장을 밟았거나 아니면 놀이터를 밟았거나 아니면 집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곱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빠의 신발은 정말 눈, 얼음 이렇게 어려운 곳을 디디고 자식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 그 얼굴 미소를 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거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그 미소를 지으시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우리는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 자녀들도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의 얘기들과 이어지는 마음들이 함께 웃던 기억들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시간이 지나면 우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추억들은 우리 맘에 남아있기를 어제 흘린 눈물들과 난 모르는 아픔들이 울고 웃던 기억들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시간이 지나면 우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추억들은 우리 맘에 남아있기를
추억들은 우리 맘에 남아있기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이 추억들은 우리의 맘에 항상 있기를. 우리 맘에 남아있기를.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애송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이번에 따뜻한 편지. 따뜻한 편지.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편지. 이영춘. 비는 오는데 우체국 창가에서 순번을 기다리다 지쳐 아들아 이 편지를 쓴다. 춘천 우체국에 가면 실장이 직접 나와 고객들 포장 박스도 묶어주고 노무 같은 분들의 입출금 전표도 대신 써주더라고 쓴다. 아들아 이 시간 너는 어느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쓴다. 나도 공직에 있을 때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겠지만 너도 우체국 실장처럼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싶은 시간이다. 겨울날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바다 한뜻. 비 오는 날 문턱까지 손수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상사도 있더라고 덧붙여 쓴다. 살다 보면 한쪽 옆구리 뻥 뚫린 듯 휑한 날도 많지만 마음 따뜻한 날은 따뜻한 사람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빗줄기 속에서 혹은 땡볕 속에서 절뚝이며 걸어가는 촌노를 볼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엄마, 내 외할머니를 만난 듯 그들 발밑에 차이고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속 눈에 옷을 입혀야 한다. 공부라는 것, 성현의 말씀이란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위에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아래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라. 그러면 터널처럼 휑한 그들 가슴 한 복판을 가득 채우는 햇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들아, 비 오는 날 우체국 창가에서 순번을 기다리다 지쳐 이 편지를 쓴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편지네요. 아버지 사랑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고 와서 보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시 속에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보지도 못한 이 시인의 아들이 너무 부럽네요.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보경님은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옛날 아버지들은 이렇게 편지를 잘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편지를 쓰긴 썼어요. 왜냐면 제가 팔남매 막는데 어렸을 때 언니가 미국에 시집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아빠가 편지를 보내는 거를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 이 편지도 붙이고 뭐 또 먹을 것 같은 것도 소포도 붙이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아빠는 병석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빠는 항상 아프신 아빠, 무슨 힘든 일을 못 하시는 아빠예요. 제가 손발이 되어주고
많이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왜 어린 것한테 그런 일을 시키느냐. 애가 어떻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애가 어떻게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오고, 또 우체국에 뭐 소표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이런 거를 시키느냐는, 엄마는 제가 불쌍하다기보다도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빠가 너무나 많은 거를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웠나 봐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이 편지에, 이 따뜻한 편지에 나오는 의사처럼 그 충고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그런 그 코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그냥 본능으로 타고나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제가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만약에 아빠가 살아 계셨었다면 지금쯤 나는 아니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상사의 자리로 있을 때 겸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충고 같은 이런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편지가 저에게 오는 편지로 그냥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나도 이런 편지를 받았을 거야. 그냥 스스로 그냥 위로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박보경 님도 이제 뉴 잡이 코칭 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만약에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요즘은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코칭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코치를 만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면서 그런 좋은 코치를 만나려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 입장이 이제 코칭 역할을 하는 역할이니까 뭐 징계라든가 뭐 아니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코칭은 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너무 길지 않게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장단점을 바로 일깨워주고 바로 쓰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코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않게. 왜냐면 아무리 칭찬이라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왜 칭찬을 받는지 그냥 칭찬도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잘했는지 손님을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를 전화 받는 그 태도도 그렇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칭찬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해야지 지난주에 뭐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했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은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려고 그래요. 내가 칭찬을 바로바로 해주나 땡큐도 바로 하고 또 고칠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있나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하나 코치의 방법이 아닌가. 박보경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따뜻한 편지가 우리 읽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편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굴뚝이에요. 굴뚝.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굴뚝 윤동주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웬 연기 대낮에 솟나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숯을 바르고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산골짜기 오막살이는 어디쯤일까? 글쎄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 산에 오르는 중에 마을도 아니고 그냥 숲속에 나지막히 소박하게 그냥 자리 잡은 그런 토방도 없고 그 방 한 칸에 그냥 부엌이 조그맣게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네. 거기에 또 등장하는 어머니 모습은 머리수건 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그렇죠. 아궁이에 불 떼시는 불 떼시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가 생각나서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때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땔감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러면 지푸라기를 대부분 많이 써요. 그러면 지푸라기를 태우면 재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빨리 타잖아요, 지푸라기는. 그래서 엄마가 산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산이 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요. 그러면 가서 뭐를 해오냐면 그 솔까지 떨어진 것들 다 갈퀴로 긁어가지고 모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나무 그 정말 마뎌요. 그래서 혹시 이 굴뚝에 이 총각들이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땔감을 하지 않았을까, 감자를 굽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도와주러 그 나무하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면 나무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소나무에 아직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흔들어야지 돼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처럼 어렸을 적에 나무하러 간 분이 있을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어서 솔가지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뚝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로 지금이야 뭐 누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에 살면서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것도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 나이 또래는 정말 구경하지 못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요, 요 시에 나오는 것처럼 입술에 검게 수출 바르고 옛 이야기 한 건에 감자 하나씩 이 광경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감자 이런 거 엄마가 구워준 것. 근데 감자보다는 저는 고구마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감자는 많이 삶아서 먹었던 것 같고 여름에 감자 먹죠. 겨울에 또 고구마 먹고. 근데 오빠들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군요. 윤동주님의 굴뚝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아, 이게 제목이 있죠. 그렇죠. 제목이 굉장히 생소롭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주소, 어느 주, 어느 동, 위치, 네. 어느 곳에 살고 있는 박시봉이라는 분의 방을 아, 그러니까 이제 남신의 주가 이제 스테이트라고 치면. 예, 그렇지고 이우동은 이제 시리. 그다음에 이제 박시봉 방은 이제 애드레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시봉 방을 빌려 사는 그런 박시봉 방에게 네. 드리는 그런 글이네요. 네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드롤뱅이에 북덕북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콱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네, 저는 이 글은 처음 제가 만든 글 같은데요. 갈매나무, 혹시 갈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도 갈매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갈매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 주황색 꽃이 핀대요. 5월에 꽃이 피고 또 9월이나 10월에는 까만 검은색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이파리가 굉장히 파랗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견하고 큰 가슴둘레가 큰 그런 나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m에서 뭐 10m까지 자라는 크기의 나무라고 하니까, 근데 뭐 유명한 그 역사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시인은 말을 했잖아요. 저는요, 왜 여기서 그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이 갈매나무가 씩씩한 나무일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그러니까 북한처럼 중국이나 시베리아나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겨울을 잘 견뎌내는 그런 씩씩한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그런 추위, 강추위, 왜냐면 쌀랑놀이 내릴 때는 추울 때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쌀랑쌀랑 그 나뭇잎, 마른 나뭇가지에 그런 그 눈이 와도, 그런 쌀랑눈이 와도 받아내고, 그런 바람도 불고 추울 텐데 굳건하게 서고, 또 여름이 되면 5월이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파란 나뭇잎을 가진 그런 나무는 씩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의성어가 쌀랑쌀랑이란 말이 참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난 부산 사람이 아닌데 여름은 벌써 끝이 났는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지 화려했던 우리의 사랑 짧지만 가슴 깊이 남아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난 미친 사람처럼 널 기다려 네가 없어 슬픈 거리에 눈물만이 가득해 Another day 그리울 거야 생각날 거야 no. 달맞이 길 너와 걸었던 이 거리 어서 네가 오길 달맞이 길 사연이 많은 이 거리 When I believe 밤이 부는 내 가슴에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어둠에 젖은 언덕 위에 파도 소리가 슬피 우는데 뜨거웠던 눈물이 지난 밤 서로가 원했었던 그 밤 저녁이 되니 술 한잔 하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나 네가 없어 슬픈 거리에 눈물만이 가득해 Another day 그리울 거야 생각날 거야 얘기가 없이 살아가기에 깊이 빠져버린 나 I need your help 네가 필요해 네가 그리워 no.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요, 한 편만 더 아이송 씨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큰 꽃이요. 큰 꽃. 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큰 꽃 이문제. 꽃을 내려놓고 죽을 힘 다해 피워놓은 꽃들을 발치에 내려놓고 봄나무들은 짐짓 연초록이다.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맑은 노래가 있지만 꽃 지고 나면 봄나무들 제 이름까지 내려놓는다. 산수유, 진달래, 철쭉, 라일락, 산벗. 꽃 내려놓은 나무들은 실록일 따름, 푸른 숲일 따름. 꽃이 피면 같이 웃어도 꽃이 지면 같이 울지 못한다. 꽃이 지면 우리는 너를 잊는 것이다. 꽃떨군 봄나무들이 저마다 다시 꽃이라는 사실을, 저마다 더 큰 꽃으로 피어나는 사태를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꽃은 지지 않는다. 나무는 꽃을 떨어뜨리고 더 큰 꽃을 피워낸다. 나무는 꽃이다. 나무는 온몸으로 꽃이다. 잘 들었습니다. 나무는 꽃이다. 나무는 온몸으로 꽃이다. 정말 그런데요. 제가 실감을 못했었네요, 그동안. 그러니까는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이었어요. 일은 아침인데, 창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옆집에, 우리 울타리 너머로 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나무 그 꽃이, 하얀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근데 꽃이 너무 찬란하게, 가지가지마다 이게 피니까 진짜 큰 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와, 이거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진짜 큰 꽃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문제 시를 보면서, 어머, 이분도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꽃은 다 떨어지고 남은 잎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느꼈던 처음으로,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무가 꽃이구나. 큰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 시가 너무 동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게 나무보다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꽃만 칭송할 때요. 이 나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니까는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게요.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본인이 다 일궈낸 그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일궈놓은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상사가 자기가 한 양,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 거를 모든 크레딧을 다 가져가는 거를 보고 너무 뭔가를 다 빼앗긴, 그러니까 이 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 꽃은 그러지 않을까. 내가 예쁘게 표현했더니 칭송은 이 나무가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이 생각났었어요. 저는요 반대로 나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탱해줘서 너네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메우는데 사람들은 왜 꽃만 칭송하고 열매만 칭송할까? 이 나무인 나는 아니고. 그러게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저도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는 온몸으로 피는 꽃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큰 꽃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네요. 제가 연사분을 초대를 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은 어느 시를 가지고 오실까. 근데 오늘 정말 이 좋은 시 감상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 한 말씀도 들으실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나눠주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인사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지점장이라는 큰 타이틀도 받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거 너무 반갑고요. 제가 낭송한 이 시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이고 또 희망이 전달이 되는 그런 시였으면 좋겠어요. 옛날 생각도 하고 좋은 기억들 되새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작은 꽃들 그냥 함부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고 그랬던 거를 다시 이렇게 나무가 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면 옛날에 19문 반 그런 신발을 신었던 그 아버님들이 계시면 또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분들이 보고 싶다 그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코칭해주고 조언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애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또 뭐 직업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다른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여름 맞이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보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윈터플레이가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들으시면서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은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